88페이지 트랜서핑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도 한번 검토해보자. 물론 트랜서핑은 당신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는다. 그 대신 의도에서는 트랜서핑의 효과를 눈에 띄게 높여준다. 의도, 의지. 우리 그런 거죠. 의도에서는 막 그냥 파이팅 막 이런 것들 자기네들끼리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런 것들. 언제든 트랜서핑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는 트랜서핑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한 의도의 선택과 집중은 가능태 흐름의 벡터를 필요한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맞춰준다. 벡터 방향이죠. 이거 그 수학책에 나오잖아요. 까먹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다른 모든 펜듈럼들, 심지어 당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시리즈나 쇼를 보는 동안에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은 펜듈럼과 에너지를 교환한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준비해놓은 목표의 슬라이드, 즉 갖고 싶은 것의 그림을 계속 그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자기의 의도를 넣느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좋은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TV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포물 같은 거 잘 안 봐요. 공포물 안 보고, 스릴러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경찰, 검찰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안 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로맨스 코미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즐겁게 끝나는 거, 기분 좋게 해피엔딩 하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트랜스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는 걸 계속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끔찍한 거를 보잖아요. 막 피 나오고, 막 살인, 막 폭력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언젠가 그거를 볼 확률이 생기겠죠. 그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그리고 특히 보면 안 되는 거, 뭐죠? 엄마들, 아빠들 집에서 보는 거, 건강 관련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병하고 관련된 이게 그런 것도 보시면 안 좋아요. 어른들이 뭐, 잘 보는데. 네, 애들하고 관련된 것도, 애들 건강하고 관련된 것도 보시면 안 되고, 아토피 이런 것도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또 나는 우리 애들 아토피 안 걸리고 아토피를 고치게 하려고 그걸 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아토피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내 삶의 아토피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알아야 될 정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주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미디어, TV 같은 걸 통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뉴스 답변은 안 좋은 거. 지진.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 잘 안 보잖아요. 이 트랜서핑이나 시크릿 공부한 다음에 뉴스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뭐든지 내가 보면 즐거운 것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신 저는 스포츠 뉴스 꼭 돌리잖아요. 근데 저도 스포츠 뉴스 꼭꼭 안 봐요. 매일매일 안 봐요. 언제 보는 줄 아세요? 뭐 어제처럼 유현진이가 5승했다더라. 예, 뭐 그런 거 할 때, 뭐 우리나라가 이겼대더라. 저는 스포츠도요, 뭐 월드컵 8강전 저는 안 봐요. 그냥 불 끄고 자요. 아침에 이 핸드폰을 봐요. 이겼다 그러면 찾아서 보고, 졌다 그러면 안 보고. 근데 아예 기분 네, 거를 남자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날 며칠 가요. 그 휴유증이. 그러니까 뭘 해도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나라가 뭐 국가대표 축구에서 지면. 근데 나처럼 안 본 사람은 그게 졌네 하지만 빨리 까먹어요. 휴유증이 며칠 안 가. 그런 연습을 하세요. 이 트랜스서핑이 그거잖아요. 의도 의지의 연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목표와 어떻게든 관계가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해낼 수 있다. 지금 제가 이 스터디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거예요. 선생님, 내가 하는 얘기가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냐고. 선생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뭐다? 단순한 차이라고. 나는 이 책에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현실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거를 해보려고 안 한다고. 그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올린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이 부동산 부자거든요. 밴드에 올린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이 방송 보면 웃을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몰맹전한 거지,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사람 유튜브로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 버는 사람인데 그 뭐 시간 날 때 부동산 하러 다니고.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하는 말이 그 말 있잖아요. 겨울에 어느 정도 가난했었냐면 집에 들어오면 재테크를 막 할 때 자기는 그러니까 집에서 집사람이랑 자기랑 파카 입고 지냈대요. 겨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일러 세수할 때 보일러도 안 트는 것 같던데 둘이서. 근데 집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지낸대요. 지내면 내가 퇴근해서 딱 와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보일러 같은 거라도 이렇게 틀면, 그러니까 고생하고 왔으니까 남편이 따뜻하라고 보일러라도 틀면 자기가 끈대요. 왜? 집사람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개고생하는데 내가 보일러 틀면 이게 미안하니까 자기도 끈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부자가 안 된다고요? 말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딱 깨놓고. 아니, 먹지 말고 입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부자 안 되면 그 말이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시죠? 쓸 거 다 써요. 그리고 집도 없는데 좋은 차 사고.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죠. 그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까놓고 아예. 그렇게 하는데 부자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일자리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예컨대 텔레비전 시리즈의 주인공이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당신도 그와 비슷한 차를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네 재차 확인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버리잖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리면서 내가 그래 저런 내가 타고 싶은 저 차가 나의 삶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당장 다음날 그냥 계약해버리잖아. 집도 없는데. 하여튼 세상에 멋진 사람들 진짜 많아. 빚을 얻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불안한 생각, 고통스러운 문제, 의기소침, 두려움과 공포, 이 모두는 부과되는 에너지를 강화시켜 놓을 것이다. 예컨대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성공이 이미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라. 또 예컨대 어떤 커피 광고를 보고 문득 기분 좋은 커피 향기를 느끼게 된다고 해보자. 이런 시간에도 커피 향기처럼 늘 당신과 함께하는 성공의 느낌을 음미하는 편이 더 낫다. 의도의 조율을 기억하는가?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저 잡념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지만 말고 의도를 선언하라. 커피 마실 때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을 계속 그리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성공이 툭툭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여 상속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 좋아하라고요. 즐기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증여 상속이 나쁜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증여세 상속세 막 많이 때리고 하니까 증여 상속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증여 상속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증여 상속 해줄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죠? 증여 상속할 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의도로서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나한테 어떤 행운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라? 즐겁게 받아들이라고요. 근데 조그마한 행운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행운이 또다시 안 와요. 다도의식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식사 전의 기도와 신께 음식을 바치는 행위 또한 많은 민족들의 전통이 되었다. 그러나 신에게 드릴 것을 바치고 나서는 자신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꼭 믿으시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고 자꾸 엉뚱한 거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잘 먹은 내 사랑 더욱 건강해져와 같은 말과 함께 자신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양육한다면 아마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질병이 사라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몸의 기관들이 좀 놀라겠지만 나중에는 상냥하게 잘 보살핀 것처럼 기뻐하고 활짝 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보살펴주지 않아와 같은 말을 해주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든 너를 알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행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려고 하면 이런 트랜스서핑, 시크릿 이런 책들을 계속 많이 읽으면서 그죠? 저기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저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저게 읽다 보면 세뇌가 돼요. 그 이후에 시크릿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번은 나를 믿었다가 한 번은 의심했다가 한 번은 믿었다가 한 번은 의심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행운이 빨리 오지 않아요. 성공이 빨리 오지 않죠. 이러한 선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무관심하게 혹은 증오심을 가지고 대해왔다면 이와 같은 의식은 곧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앞서 말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주식시장, 카지노, 경마와 같은 간교한 펜듈럼의 게임에서는 의도의 선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가능성이 왜 없겠는가? 만약 돈을 거는 순간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무조건적인 승리 슬라이드를 상향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틀에 박혀 있다. 이겼으면 좋겠어. 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난 꼭 이겨야 해. 이번엔 나에게 운이 따를 거야. 이것은 모두 부적합하다. 여기에는 희망과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모든 판단, 감정, 심지어 성공에 대한 기대조차도 버려야만 한다. 단지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같겠노라는 결정만 남겨줘야 한다. 나는 승리자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적인 원인도 없이 감탄보조차 붙지 않는 하나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같겠노라는 결정의 상태에 도달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가파르게 성공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우리가 동네 부자들. 예를 들면 구두쇠, 수전노 부자들 있죠. 내 주위에 친구들도 있죠. 걔가 만약에 성공하고 잘 살고 있어. 그죠? 좀 얄밉잖아요. 그리고 걔하고는 좀 안 친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봅시다. 그 구두쇠 수전노. 근데 그 구두쇠 수전노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렸다면 범죄인가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이것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확고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 돈은 내 돈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구두쇠 수전노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근데 다한 조건이 있어요. 구두쇠 수전노인데 성공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두쇠 수전노인데 가난하면 안 돼요. 구두쇠 수전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게 산다. 그죠? 그게 성공이 됐든 뭐 부자가 됐든 괜찮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배우세요. 뭐? 그 사람의 단호함을 배우세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잘 살아. 잘 성공해. 자기 부자라. 근데 자기 완전 깍쟁이게.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냐면 그 사람을 탓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거나 성공한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보다도 못 살고 그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 그건 질투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만간에 그 사람보다 잘 살면서 성공한 후에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뭐다? 나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잘 될 수 없어요. 이 트랜스서핑의 법칙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그 나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계속 자기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 트랙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성공했거나 부자가 아니다, 그 깍쟁이 성공한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배우세요. 단호함, 냉정함,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음. 이런 거 안 배운 사람들은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 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동산 부자처럼. 어떻게? 집사람하고 자기하고 겨울에 집에서 파카 입고 지낼 수 있는 그게 없으면, 난 지금도 진짜 말은 안 하지만 겨울에 아파트에 가서 보면 반바지하고 반팔 입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이 삶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겨울에 긴팔은 입어야죠. 최소한. 반팔 입는 거는요, 그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글쎄요, 참. 뭐라고 하고 싶은데.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쓰는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면, 선생님은 뭐다?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다? 건물을 살 수 있어요, 3층. 그리고 뭐다? 선생님이 절대 믿음을 지우시면 안 돼요, 뭐? 100만 평 목장에 대한 믿음 없으시면 안 되고 15층 건물에 대한 믿음을 없으시면 안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게임에서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이어서 중요성의 수준을 완벽하게 낮게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중요성 나오죠? 중요성. 호모사피엔스들은 중요성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뭐죠? 아, 내가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이런 거 중요성이죠. 그 예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두는 거죠. 아, 내가 멋진 차 타고 다니면 성공할 것 같아. 그 중요성이죠. 멋진 차에 대한 중요성을 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들은 뭐예요? 잘 먹어야 되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집밥을 먹어야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은지. 그게 많을수록 뭐라고요? 고리타분해지는 거고 융통성이 없는 거고. 그런 중요성이 많지 않을수록 뭐다? 융통성이 많은 거고 고집이 없는 거죠. 고집이 있고 융통성이 없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거에는 괜찮았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왜?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24절기 외우고 삼시세끼 먹고 그때 할 게 뭐 있어? 삼시세끼 안 먹고 할 게 뭐 있어요? 뭐 경로당도 없었잖아요. 할 게 없다니까? 그냥 하루 세 번 밥 먹는 거 외에 낙이 없다니까 뭐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집에 있고 밭에 가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뭐 자동차를 타러 갈 거예요. 관광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죠. 뭘 해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1년 스케줄을 암기하고 계셨어야 돼요. 24절기. 그죠?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기대로 살았어야 되니까. 추울 땐 불 떼고 더울 땐 수박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외에는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떻게 20년 전에는 20년 전만 해도 신제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알죠? 뭐 하는 데였죠? 20년 전만 해도 하셨어요? 술 마시는 데였잖아요. 신제주 까먹지 마세요. 신제주 없었다고. 옛날에 풀밭이었다고. 아 진짜 노용모거리 이런데요? 다 풀밭이었다고. 근데 그 노영모거리는 원래 있었죠. 길이. 근데 뭐냐면 풀밭이었는데 우리가 구제주 말고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자 해서 신제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귀포도 신서귀포잖아. 신서귀포 없었잖아. 그냥 풀밭이었잖아. 근데 이제 구서귀포 말고 우리가 서귀포를 새로 신서귀포 어디요? 아 거기가 신서귀포. 그래서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없는 데다가 이제 쫙쫙쫙쫙 줄 그어서 길 빼고 건물 짓고 한 게 서귀포잖아요. 중문 관광단지 거기도 계획도시잖아요. 그런 데들 있다고. 계획도시. 그러니까 우리 20년 전에 제주도에서 누가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라는 게 없었지. 제주도 20년 전에. 그죠? 근데 아파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뭇머뭇했잖아. 아파트에 뭐 제주도에서 뭐 아파트 사냐 막 이랬었잖아. 근데 그 아파트 산 사람들 대박 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게 성공이었고, 지금은 뭐다? 지금은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누가 유연성 있고 융통성 있게 사느냐가 이제는 그 사람의 뭐가 된다?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고. 나는 아파트에 살면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단독주택에 살면 꼭 단독주택에 살아야 된다. 내가 주식을 하면 꼭 주식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하면 꼭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두시면
지금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낙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정보에 이렇게 창을 많이 열어둬야 되는데 그 정보의 창을 많이 열어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되게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죠? 내 말이 맞았거나 제 말이 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항상 내 말이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냐는 거지. 상대방 말이 맞았다면 어떡할까요? 그때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다고? 야, 나 아파트 살 건데 너도 같이 살아갈래? 이랬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야, 나 기획사 시험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 따라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붙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가 된 애들 여러 명 있잖아요. 보아는 오빠 시험 볼 때 가가지고 오빠는 안 되고 보아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유연성과 융통성만 가지고 살면 되지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왜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요,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유연성과 융통성이 또 너무 많으면 사기의 대표적인 표적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부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빨리 알았지. 아, 이거 내 같은 성격에 막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럼 진짜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공부를 해서라도 그런 거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런 거에서 쉽게 빠져나왔는데, 아, 이게 내 주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사기의 표적이 되는지 알겠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노하우를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죠? 선생님네 뭐 사소한 사기들을 다 조금씩 당해봐서 알잖아요. 사기당하면 나쁜 거는요, 사기당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보통은 그 사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한다? 폰포비아. 전화 받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요새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고? 집 밖에 안 나가잖아요. 보이스피싱 걸린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렇게 한번 빨리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지금도 많은 게 아니라 은행 직원, 세무서 직원이 당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받기만 해도 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가서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럼 이게 아닌데 느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화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네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하니까, 걔네는. 나는 연습을 안 하는 거잖아. 난 은행 직원이고 세무서 직원이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잖아, 나는. 근데 얘네는 계속 그걸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거를 이제 여기 딱 적어놨잖아. 얘네들한테 쭉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거든. (91페이지) 90페이지 마지막 줄. 자기도 모르게 슬픈 종말을 향해 가는 유도전이로 변하고 만다. 유도전이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이게 유도전이잖아요. 이게 뭐거든요. 이게 교육법칙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칙에 나와요. 이게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이게 위로 가야죠. 아니 좋으려고 하는. 아, 응. 나쁘려고 하면 일로 내려온다고. 이건 빠져드는 거고. 근데 교육은 뭐다? 공부하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 법칙인데 이제 딱 걸려들면 알죠? 그 모래 사막에서 모래 딱 걸려들면 이렇게 빠져. 이게 유도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이건 리얼리티 트랜스핑 1권에도 있고 그리고 아마 뒤쪽에도 있을 거예요. 뒤에 그 단어 풀이에 빚지고 이자 지불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때의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제때의 게임에서 보이스피싱 도중에 야이 쉐야 이렇게 해서 딱 끊어야 되는데 제때 게임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자, 보세요. 전화하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 전화하다가 뭐 하면 그쪽에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게 돼. 그러니까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아, 됐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보통 자기도 모르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다? 요즘은 100%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네 하는 순간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버려. 왜? 네 했다 이거지. 물건이 도착하겠죠, 우리 집으로. 일단 물건이 왜 홈쇼핑에서 일단 100% 반품을 해주죠? 귀찮아서 반품 안 할 수도 있어. 귀찮아서 반품 안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에너지로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느냐,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 계산 잘 못하시면 손익계산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빠 가난한 아빠의 그 재무제표, 제가 그 공부를 시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지 않으면 자꾸 아버님 드렸으니까 효도는 여기서 딱 끝나게 돼. 근데 아버님 드렸으니까 내가 효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아버님한테 원래만 5번째 그러고 있다라는 거지. 문제는 아버님 더 자주 방문하시겠다. 더 자주 방문하시겠네. 집사람 피곤하겠다. 그것도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과의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우리 저 어디도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그죠? 그 택배 병 걸려가지고 쇼핑병 걸려가지고 맨날 나오잖아. 한 재산 그 보면 집 한 채 값인데 펜듈럼의 주파수로 반사되는 사념을 완전히 끄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 다른 데로 주의를 전환하고 게임에 대한 생각은 아예 떠올리지 않는 것이다. 펜듈럼과 함께 흔들리기를 멈춘 다음에야 비로소 유도전이의 갈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관계를 완전히 끊은 다음에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펜듈럼과의 게임은 대개 매우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를 위해서 단호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게임조차도 아니고 그저 그림자와 추는 춤일 뿐이다. 펜듈럼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펜듈럼하고 뭘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기는 계속 펜듈럼한테 뭔가를 퍼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당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밑에 나오죠.
펜듈럼은 보이지 않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그림자다. 펜듈럼은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펜듈럼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죽는 것도 그냥 방치하잖아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펜듈럼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의 성과만 달성하면 돼요. 그에게는 영혼도 마음도 없으므로 그것을 거스르면 발생하는 감정과 느낌, 충동, 약점 같은 것도 없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앞지를 수 없듯이 당신은 단 한 번도 펜듈럼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이 아무데도 도망칠 수 없음을 알고 집요하게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싸워서 그 그림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과 노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위험한 게임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펜듈럼의 총화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든지 해야 된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 전략을 짤 수 있으면 짜든가 이 말이죠. 전략을 짤 수 있으면 짜든가. 네? 배우지. 경제 경영이 다 돈 버는 방법 아니에요? 보통은 안 돼. 학교에서 배우지. 항상 배우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고 월급 받는 것도 돈 버는 내 말의 의도를 아직까지 모를 정도면 진짜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되고 이건 뭘 것 같아요? 돈 쓰는 방법 배우나요? 이건 배우고 이건 안 배우죠. 그죠? 근데 왜 얘만 공부시켜주고 얘는 왜 공부 안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에너지를 쓴다고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이건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 얘는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하게 돼. 그 살면 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고 누가 이거를 자꾸 펜듈럼이 자꾸 이렇게 찔러요. 쓰라고 에너지 쓰라고. 펜듈럼이 우리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 펜듈럼은 우리가 돈 벌면 안 돼요. 펜듈럼은 자꾸 우리를 꼬드겨서 뭔가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그 낭비된 에너지를 자기가 이게 펜듈럼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에너지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돈도 낭비되고 생활도 파탄나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건강도 해치고 그런 것도 다 펜듈럼의 영역이잖아요. 습관 아시겠죠?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시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새나가는 부자들은 뭐다? 10원 한 장 안 새나가게 그 사람의 그 스케줄이 10원 한 장 안 새나가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돈은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습관화돼 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집사람하고 애기들 편하라고 따뜻하게 하고 같이 반팔 입고 애들이 과연 나처럼 부자로 살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죠? 애들이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 거예요? 나야 부모 마음이야. 당연히 애들이 부자로 살기를 바라죠. 걔네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 건데? 그 부자로 사는 습관은 누가 만들어준 건데? 애들은
아빠 엄마가 부자인데 부자처럼 쓰면서 살았어요. 애들은 부자로 살면 괜찮죠. 근데 확률상 어떻게 되죠? 최소한 50%는 가난해질 거 아니야. 부자 자식 중에 50%는. 그럼 그 확률에 우리 자식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식법으로 계산해도 재산세 상속세 내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빙고. 그러면 그 애들이 가난해졌을 때 쓰는 습관도 사라지나요? 그거는 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네가 그런 습관을 잘 해주지 않으면 요즘은 애들 데리고 막 여행 가는 것도 또 걔네 커서 여행 가는 습관 없어질 건가? 가난한데 차 사고 맨날 여행 가고 난리도 아닐걸요. 쉬었다 줘?